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파고들 주제는 온라인 광고 기술 분야의 강자죠. 더 트레이드 데스크, TTD입니다. 한때 시장의 기대를 한몸에 봤던 이 기업 주가가 최근에 상당히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그 배경과 전망을 좀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핵심이 뭐고 어떤 변화를 좀 눈여겨봐야 할지 같이 이야기 나눠보시죠. 네, 특히 그 주가가 얼마 전 최고점하고 비교하면 뭐 65%나 하락한 상태여서요. 많은 분들이 이거 왜 이러나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단순히 그냥 가격이 떨어졌다. 이 표면적인 현상만 볼 게 아니라 이 기업이 원래 가진 그 본질적인 힘, 또 성장 동력, 그리고 현재 딱 마주하고 있는 도전 과제들, 이런 것들을 좀 다각도에서 균형 있게 들여다보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더 트레이드 데스크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잠깐 돌아볼까요? 사실 이 회사는 꽤 오랫동안 시장의 총화였어요.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그런 혼란 속에서도 또 2022년에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공포 있었잖아요. 네, 있었죠. 그때도 그렇고 또 비교적 시장이 좀 안정됐던 2023년, 2024년 초까지도 꾸준히 선량세를 보여줬습니다. 디지털 광고 시장 자체가 여러 부침을 겪는 와중에도 사업은 계속 확장되어 왔던 거죠. 맞습니다. 이게 그냥 성장만 한 게 아니고요. 시장 기대치를 뛰어넘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면서 투자자들 신뢰를 얻었어요. 그 결과는 주가에 그대로 반영됐죠. 2020년 초만 해도 한 27달러 그 수준이었는데 2024년 12월에는 무려 142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거의 5배가 넘는 상승률이에요. 와, 정말 엄청난 상승세였네요. 최고점에서는 이 회사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식 중 하나, 그 잉여 현금 흐름 대비로는 134배, 순이익 대비로는 227배에 달하는 그야말로 프리미엄 가치 평가를 받기도 했고요. 네, 그렇죠. 그만큼 미래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아주 높았다는 증거겠죠. 하지만 그 영원할 것 같던 상승세가 정말 순식간에 꺾였어요. 딱 한 번. 이전 분기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약간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매출 보고서가 발표된 직후였죠. 시장 반응은 정말 즉각적이고 혹독했습니다. 발표하고 일주일 만에 주가가 34%나 그냥 급락했고 그 이후로도 하락세가 계속 이어져서 현재는 말씀하신 대로 최고점 대비 65%나 낮은 수준까지 내려와 있는 거죠. 와, 이렇게 짧은 시간에 정말 극적인 반전이 일어난 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네, 이게 단순한 시장 변덕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하락폭이 상당히 커요. 실제로 몇 가지 구체적인 요인들이 좀 지목되고 있는데요. 우선 최근 분기 매출 성장세가 이전만 못했고 다음 분기 실적 전망치 역시 시장의 높은 기대치를 좀 충족시키기 어려울 거다. 이런 예측이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확 위축된 측면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배경을 좀 짚어볼 수 있겠네요. 첫 번째 이유는 작년에 TTD 실적을 확 끌어올렸던 그런 특별한 요인이 올해는 사라졌다는 점이에요. 바로 2024년에 있었던 그 대규모 정치 광고 집행 효과죠. 아, 선거요? 네, 선거가 있는 해에는 아무래도 정치 관련 광고비 지출이 확 늘면서 광고 플랫폼 기업들한테는 좀 일시적인 호황이 오거든요. TTD 역시 작년에 이 효과를 톡톡히 누렸습니다. 작년 연간 매출 성장률이 26%나 됐는데 이 정치 광고 효과가 상당 부분 기여했다. 이런 분석이군요. 그렇죠. 그런데 올해 2025년에는 이런 큰 정치 이벤트가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그 높은 성장률을 올해도 이어가기는 좀 어렵겠다. 이런 전망이 우세합니다. 예상되는 2025년 연간 매출 성장률은 한 20% 미만, 그 정도로 보는데 작년 26%에 비하면 좀 낮아질 걸로 보여요. 비유하자면 작년에는 순풍에 돛 난 듯 달렸다면 올해는 약간 무거운 조끼랑 부츠 신고 수영하는 느낌? 비유가 확 와닿네요. 네, 같은 노력을 해도 이전 같은 속도를 내기는 좀 어려운 환경인 셈이죠. 일시적인 요인이 사라지면서 성장률이 좀 둔화될 수 있다는 점.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그럼 두 번째 이유는 뭔가요? 두 번째 이유는 좀 더 구조적인 측면하고 관련이 있어요. 더 트레이드 데스크의 매출 구조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소수의 아주 큰 규모의 고객사들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맥도날드, 펩시, 이케아, 디즈니. 이름만 들어도 다 알만한 글로벌 대기업들이 주요 고객이죠. 물론 이렇게 충성도 높은 우량 고객 기반을 확보했다는 거는 강력한 경쟁력이 될 수 있죠. 안정적인 수익 기반이 되니까요. 근데 동시에 이게 약간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바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좀 불거지고 있는 관세 문제 같은 거요. 국제 무역 긴장 상황 때문입니다. 이런 거시경제적 불확실성은 특히 그 글로벌 사업 비중이 큰 대기업들한테 더 민감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래도 그렇죠. 중소기업보다는 뭐 글로벌 공급망이라든지 해외 매출 비중 같은 게 훨씬 크니까요. 따라서 뭐 관세 부과나 무역 분쟁 같은 이슈가 좀 심화되면 이 대기업들은 비용 절감 같은 이유로 마케팅이나 광고 예산을 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이 그대로 더 트레이드 데스크 플랫폼을 통한 광고 지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말이군요. 그러니까 소수 대형 고객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구조가 이런 외부 환경 변화에 좀 더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 이런 분석이네요. 네, 정확합니다. 물론 이게 뭐 현실화될지 또 그 영향이 어느 정도일지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시장은 이런 잠재적인 위험 요인을 주가에 미리 좀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정치 광고 효과 소멸이라는 단기적 요인, 그리고 대형 고객 의존도와 관세 문제라는 구조적 위험. 상황이 꽤 어려워 보이는데 이런 도전 과제들 속에서 더 트레이드 데스크는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나요? 뭐 그냥 손 놓고 기다리고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물론이죠. 오히려 이런 변동성이 큰 환경이 자기들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시각을 가지고 아주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어요. CEO인 제프 그린의 반론에서 그 자신감을 좀 엿볼 수 있는데요. 그는 현재처럼 이렇게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야말로 광고주들이 프로그래매틱 광고로 더 빠르게 전환하게 만드는 촉매제가 된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프로그래매틱 광고. 이 분야가 바로 TTD의 핵심 기술이죠.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왜 불확실한 시기에 이게 더 중요해진다는 건가요? 프로그래매틱 광고는 쉽게 말하면요. 데이터를 기반으로 광고를 사고 파는 그 집행 과정을 자동화하고 최적화하는 기술이에요. 사람이 일일이 뭐 협상하고 판단하는 대신에 알고리즘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막 분석해서 가장 효과적인 광고지면 또 타겟 고객한테 광고를 노출시키는 방식이죠. 핵심은 효율성하고 측정 가능성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좀 빠듯해지고 광고 하나하나의 성과가 중요해지는 시기에는 어디에 동을 써야 가장 효과적일지 실시간으로 딱 판단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측정할 수 있는 이 프로그래매틱 방식이 더 매력적으로 다가온다. 이런 의미군요. 그렇죠. 낭비를 줄이고 싶은 광고주의 니즈와 딱 맞아떨어지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제프 그린이 이렇게 말했어요. 역사적으로 볼 때 이런 환경은 프로그래매틱으로의 전환을 가속화시켰습니다. 왜냐하면 프로그래매틱은 광고주에게 통제력, 민첩성, 그리고 성과를 제공하기 때문이죠. 광고주들이 더욱 신중해지고 성과를 중시하게 될 때 프로그래매틱은 그 진가를 발휘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최선이며 우리가 그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순간입니다. 뭐 이런 식이에요. 즉, 어려운 시기일수록 자기들의 기술적 우위가 광고주들한테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하고 이걸 통해서 시장 점유율을 오히려 더 확대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보이는 겁니다. 와, 위기를 기회로 삼겠다는 의지가 아주 강하게 느껴지네요. 이런 기술적인 자신감 말고 구체적인 사업 전략에도 좀 변화가 있나요? 예를 들어 뭐 가격 정책이라든지 고객 관제 관리 방식 같은 것들이요? 네, 사업 전략 면에서도 아주 유연하고 다각적인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현재의 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가격에 좀 민감해진 고객들 있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좀 더 유연한 계약 조건을 제시하면서 진입 장벽을 낮추려는 노력을 하고 있어요. 당장의 매출보다는 일단 고객 기반을 유지하고 확대하는 데 좀 더 초점을 맞추는 거죠. 동시에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전략도 같이 하고 있겠죠. 그렇습니다. 단기적인 유연성 확보와 더불어서 핵심 고객과의 장기적이고 깊이 있는 관계 구축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공동사업 계획, JBP라고 부르는 파트너십 프로그램입니다. JBP, 공동사업계획이요? 구구원 어떤 방식인가요? 이건 더 트레이드 데스크가 주요 대형 고객사하고 단순히 뭐 광고 플랫폼을 제공하고 이용하는 관계, 이걸 넘어서요. 마치 사업 파트너처럼 아주 긴밀하게 협력하는 방식입니다. 양사가 함께 단연간의 광고 목표, 또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공동으로 수립하고 TTD는 그 해당 고객사에게 딱 맞춤화된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그냥 플랫폼만 쓰는 게 아니라 전략까지 같이 짜는 거군요. 네, 그렇죠. 물론 이런 JBP 계약은 일반 계약보다는 더 높은 가격이 책정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가격만 높은 게 아니라 이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유지하는 과정 자체가 고객과의 관계를 훨씬 더 끈끈하고 장기적으로 만들게 돼요. 뭐랄까,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는 셈이니까요.
고객사 입장에서도 TTD의 기술과 데이터를 더 깊이 활용해서 광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흥미로운 전략이네요. 단기적으로는 문턱을 좀 낮춰서 고객 부담을 덜어주고 장기적으로는 핵심 고객과 더 깊은 파트너십을 맺어서 관계를 단단히 한다. 이 JBP 전략, 현재 반응은 좀 어떤가요? 상당히 긍정적인 걸로 보입니다. 현재 TTD가 맺고 있는 JBP 계약 건수가 사상 최고 수준에 달한다고 하고요. 또 JBP 계약을 통해서 발생하는 광고 지출 증가율이 다른 일반 계약 고객들의 지출 증가율을 크게 앞지르고 있다고 합니다. 아, 정말요? 네, 이건 그 대형 고객들이 TTD와의 장기적인 파트너십의 가치를 느끼고 있고 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투자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이런 신호로 해석될 수 있겠죠. 이처럼 단기적인 유연성과 장기적인 파트너십 강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이런 이원화 전략이 현재 TTD의 핵심 대응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의 상황들을 좀 종합해서 투자 관점에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주가는 최고점 대비 65%나 하락했어요. 가격만 보면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 수준인데 기업의 가치 평가,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어떻습니까? 네, 주가가 크게 하락하면서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여러 지표들, 예를 들어 주가 수익 비율이나 주가 매출 비율 같은 거요. 이런 밸류에이션 비율들이 과거 TTD가 일반적으로 평가받던 수준보다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거의 낮은 수준에 근접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기업의 이익이나 매출 규모 대비해서 주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해졌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주가가 싸졌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겠죠. 기업 자체의 체력, 그러니까 재무 상태는 어떤지 꼭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수익은 제대로 내고 있는 건가요? 그 점이 중요합니다. 더 트레이드 데스크는 외형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실제 현금 창출 능력도 상당히 뛰어난 기업이에요. 지난 4분기, 그러니까 1년 동안 총 26억 8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약 3조 7천억 원 정도 되는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 매출을 바탕으로 무려 7억 4천 6백만 달러, 약 1조 원이 넘는 잉여 현금 흐름을 창출했어요. 잉여 현금 흐름이라면 기업이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돈에서 설비 투자 같은 필수적인 지출을 빼고 남은, 그야말로 기업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현금을 의미하죠. 네, 맞습니다. 1조 원이 넘는 현금을 지난 2년간 그냥 벌어들였다는 거네요. 매출 대비 잉여 현금 흐름 비율도 거의 28%에 육박하는데 이거 상당히 높은 수준 아닌가요? 네, 매우 건전하고 수익성 높은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어려운 시정 환경 속에서도 꾸준히 상당한 규모의 현금을 벌어들이고 있다는 점은 이 기업의 기초 체력이 아주 튼튼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물론 앞서 이야기했듯이 2025년 예상 성장률은 약 20% 수준으로 이전에 30에서 40%대 이랬던 거에 비하면 둔화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좀 아쉽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그렇죠. 하지만 연 20% 성장이라는 목표치 자체만 놓고 보면 여전히 매우 인상적인 숫자입니다. 특히 현재처럼 거시 경제적 불확실성이 높고 경쟁도 치열한 광고 시장 환경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견조한 재무 성과와 함께 여전히 두 자릿수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은 분명 긍정적인 신호라고 봐야겠죠. 네,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현재 더 트레이드 데스크는 단기적인 어떤 성장통을 겪고 있지만 그 프로그래매틱 광고 시장에서의 강력한 기술 리더십, 그리고 JBP 같은 장기적인 고객 관계 전략을 통해서 이걸 극복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탄탄한 재무 구조와 지속적인 현금 창출 능력은 이런 전략을 뒷받침하는 아주 든든한 기반이 되고요. 따라서 현재의 주가 하락은 어쩌면 이 성장 기업에 대해서 좀 장기적인 관점의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있을 수도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때 시장의 총화였던 더 트레이드 데스크가 겪고 있는 최근의 어려움, 그 배경, 그리고 이에 대한 회사의 대응 전략과 미래 전망까지 좀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정치 광고 효과 소멸이라는 단기적 요인과 함께 대형 고객 의존도나 관세 문제 같은 보다 구조적인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동시에 그 프로그래매틱 광고라는 핵심 기술의 경쟁 우위, 그리고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도 JBP를 통해서 장기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그런 전략적인 움직임 또한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죠. 급격한 가격 변동성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이처럼 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또 재무 건전성, 그리고 장기적인 성장 스토리가 여전히 유효한가, 이걸 좀 냉철하게 판단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그렇죠. 현재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까지 내려온 밸류에이션하고 여전히 강력한 현금 창출 능력,
그리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20% 수준의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은 이 관세 문제 같은 거시 경제적 불확실성 속에서 더 트레이드 데스크가 가진 프로그래매틱 광고 기술의 힘과 JBP 같은 파트너십 전략은 과연 소수 대형 고객에 대한 높은 의존도라는 잠재적 위험 요인을 충분히 상쇄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한번 이 질문에 대해 곱씹어 보시는